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혜택인데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매년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 성과급은 받았는데 세금 40% 떼고 나니까 통장에 남는 게 없는 분들, 매년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나 최소 1,000만 원, 많게는 최대 2,178만 원, 나라에서 주는 세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이 제한 없고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신청서 딱 한 장만 작성하시면 쉽게 나라에서 주는 세금 환급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소득공제형 채권으로 나라에서 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 정산 때마다 보는 서류가 있죠. 바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인데요. 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십니다. 그런데 이 공제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년 놓치시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투자 조합 출자 등이라고 써있는 그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바로 세금 환급 최대 2,17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마법의 항목이죠. 우리나라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정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절세 혜택을 주는 그런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R&D에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마법의 2,178만 원 환급 혜택은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에 있는 일명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의 정부지원금, 즉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벤처투자 세금 환급은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신 분이 3,000만 원을 벤처 투자하시면 937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신 분이 3,000만 원을 하면 1,155만 원의 환급을 받습니다. 만약 연봉이 10억 원이신 분이 3,000만 원 하시면 법에서 정한 최대 환급률인 39.5%에 해당하는 1,485만 원을 환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면 3,8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70%, 그리고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30%만 소득공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5,000만 원까지만 하시는 것이 가장 환급률이 좋고요. 연간 1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5,000만 원씩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환급률이 좋습니다. 만약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신 분이 매년 5천만 원씩 벤처 투자를 하시면 매년 1,69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알겠는데 소득공제형 채권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벤처투자 촉진법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법 제2호 1항을 보면 벤처투자의 정의가 벤처기업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주식 말고도 채권의 형태도 벤처투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의 세계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주식도 있지만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인 채권도 있잖아요.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벤처 투자는 주식형이죠. 즉,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벤처 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는 분명히 전환사채와 같은 채권형도 벤처 투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 투자를 채권형으로 하는 것을 소득공제형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만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채권은 만기가 있죠.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법에 따라 만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즉 돈을 받는 스타트업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가 없는 주식으로 투자를 받으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있는 채권으로 투자를 받으면 만기 때 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바로 부도가 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가 주식 투자 대비 훨씬 안전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연봉 1억 5천만 원 사람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간 꾸준히 주식형 벤처 투자를 하는 경우 총 원금은 5년간 2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5년 뒤에 원금을 다 돌려받으면 5년간 합계 수익률은 33.8%가 됩니다. 하지만 100%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률이 무려 마이너스 66.2%가 됩니다. 물론 주식이 대박이 나서 큰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항상 투자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소득공제형 채권을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5년간 매년 5천만 원씩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는 원금이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4년차와 5년차는 1년차와 2년차에 상환된 원금을 그대로 재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원금 1억 5천만 원을 넣고 세금 환급은 주식형과 동일한 8,470만 원을 받으십니다. 5년간 합계 수익률은 56.4%가 됩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역시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주식형 대비 원금 상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주식형 벤처 투자와 소득공제형 채권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형 채권으로 나라에서 주는 돈 8,4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처음 들어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기가 3년 후에 돈을 못 갚으면 내 소중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줄 스타트업 기업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솔리드스톤은 이런 투자처를 찾는 것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